평생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는 끔찍한 진실 때문에. 서재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도연의 삶도 그랬습니다. 반듯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어딘가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강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고 도연은 그 뒤를 이어야 할 후계자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침실에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명문가의 딸이었고 두 집안의 결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서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장학생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도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강렬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봄날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자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서윤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폐관 시간이 다가올 무렵 두 사람은 같은 책장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네요.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무슨 책 찾으세요? 경제학 원서요. 과제 때문에. 도연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생각보다 유머러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앞에서는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청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강호가 도연의 약혼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명문가의 딸이었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온 그였기에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을 만났습니다. 캠퍼스 뒤편 조용한 벤치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우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거요. 당신은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요.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은 약혼자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서윤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간 술만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에 매진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공허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의심 같은 것, 아니면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벚꽃길.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아내가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버지 강호의 오래된 비밀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고 한 여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장지민. 아내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질투와 호기심, 그리고 파괴적인 무언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너와 아이를 버린 것이 내 평생 최대의 죄다. 언젠가는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아내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사랑을 떠올리며 다른 한 사람은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의 마음속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진 속 여자의 자세에서 편안함이 느껴졌고 배경의 벚꽃은 봄날의 달콤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대학 동문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SNS를 뒤졌고 오래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졸업 앨범을 구해서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서윤.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을 때 아내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맑았습니다. 아내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 눈빛에 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윤의 현재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결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상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봉인은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지민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후회,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강호의 필체는 떨려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내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겠지. 언젠가는 찾아야 할 텐데.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아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라니, 시아버지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내는 재빨리 편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보육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결국 한 원장의 개인 블로그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올라온 회상록이었습니다. 원장은 자신이 운영했던 보육원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해 봄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하지 않았고 다만 윤자를 넣어달라는 쪽지만 남겼습니다. 아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 서윤의 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조사했습니다. 보육원 이름을 찾아냈고 그 보육원의 입양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김서윤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편지, 보육원 기록, 그리고 서윤의 과거.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댁 제사 때였습니다. 강호가 제사를 지내며 술잔을 기울일 때 아내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아내는 시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강호와 한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과 미소가 낯익었습니다. 김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이목구비의 배치,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비슷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의 편지, 보육원 기록, 그리고 이 사진.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서윤은 강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남편 도연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복남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아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적어도 지금은. 남편이 이 진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더 완벽한 순간에 더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손이 곧 더 차가워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은 다시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었고 편지는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온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김서윤도 평온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감시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외출 일정을 캐묻고 심지어 서윤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그저 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소원해지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샤워를 하는 사이 남편은 그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색바랜 편지, 그리고 먼지 쌓인 앨범. 남편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보육원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서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 배경이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 지민. 남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호.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수장이 아니었던가요?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 사람. 남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서윤의 부모라면 서윤은 재벌가의 숨겨진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중견기업 과장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고
뒷면의 글씨까지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서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은 태연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피곤해서.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낯선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중년의 노련한 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윤의 사진과 보육원 이름, 그리고 강호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의 출생 기록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장지민이라는 여자가 갓난아기를 두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윤자를 넣어달라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호의 과거 기록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지민과 교제했다는 사실, 그리고 갑자기 헤어진 사실. 그 시기에 지민이 사라졌고 몇 달 후 보육원에 아이가 맡겨졌다는 사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서윤은 강호와 장지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버려졌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과 탐욕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남편은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서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호에게 직접 접근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까요? 남편은 결정했습니다. 일단 침묵하기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낳은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죄책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밤마다 지민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강호를 질책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지민이 아이를 안고 보육원으로 향하던 그날, 강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아들 도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잃어버린 딸을 찾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조각을 쥐고 있다는 것을. 도연의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4개의 폭탄이 서로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우연히 대학 동문회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일함에 도착한 초대장에는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명단을 훑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서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김서윤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동문회 가려고요? 응, 오랜만이니까.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동문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그냥 당신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서윤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참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물었습니다. 동문회 간다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난 계속 집에만 있잖아. 서윤은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동문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서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서윤은 옷을 고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본을 다 짜놓았습니다. 서윤의 남편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되었고 네 사람은 각자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동문회장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고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마치 도연을 통제하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군중 사이를 훑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에 김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넘기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서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성숙해졌고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윤도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의 남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선을 따라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 그리고 아내가 평생 잊지 못한 남자.
남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동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성공담을 자랑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서윤을 계속 의식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질투가 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김서윤 씨죠?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한도연의 아내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조용한 복도로 나갔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졌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창문을 등지고 서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더라고요.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밤마다 당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잠꼬대로 당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서윤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호와 지민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 배경이었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엄마죠. 장지민.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 제 시아버지예요. 강호. 서윤은 사진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강호의 딸이에요. 보육원에 버려진. 그리고 그 말은 곧 당신과 제 남편이 이복남매라는 뜻이죠.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증거 많아요. 편지, 보육원 기록, 날짜까지 다 맞아요. 당신이 믿고 싶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같은 시각 동문회장에서 서윤의 남편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연 씨죠? 저는 김서윤 남편이에요. 악수 한번 하시죠. 도연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서윤의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는 조용한 바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남편은 술을 한 잔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죠? 제 아내의 출생 비밀이요. 그리고 그게 당신 집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호와 지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기록,
탐정 보고서까지.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죠. 그리고 제 처는 이 여자의 딸이에요. 보육원에 버려진. 증거는 충분해요. 날짜, 장소, 증언 다 맞아요. 도연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정황상 확실해요. 제 아내는 당신 이복 누나예요. 아니면 여동생이거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도연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서윤의 남편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증언, 강호의 과거 기록, 지민의 행적.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서윤과의 첫 만남, 끌렸던 순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 끔찍한 진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당신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복도에서 서윤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죠? 당신은 절대 제 남편과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남매니까. 그걸 모르고 서로 사랑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 남편은 아직 몰라요. 당신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겪을 고통을 보고 싶어서요. 당신이 제 남편 빼앗으려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왜 제 남편은 아직도 당신 생각을 해요? 왜 밤마다 당신 꿈을 꿔요? 도연의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 같았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동문회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두 잔 연달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 같았습니다. 인생 전체가 거대한 농담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진실의 폭탄은 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파편뿐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방향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고 달렸을 뿐입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연은 바닷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윤과 처음 만난 날 도서관 계단에서 마주친 그 순간. 왜 그렇게 강렬하게 끌렸을까요? 왜 첫눈에 심장이 뛰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피가 끌어당겼던 것일까요? 남매라서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일까요? 도연은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강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무표정했던 아버지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물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해요? 강호는 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 무슨?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리고 강호는 자리를 떴습니다. 어린 도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늘 슬퍼 보일까? 왜 늘 무언가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 보일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버린 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0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한 번도 지우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도연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디야?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나 바닷가에 있어. 동해. 왜 거기까지? 그냥 차 몰고 왔어. 정신없이. 서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본 것일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너져 본 것일까요? 도연 씨, 응?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정말 남매일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악몽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저지른 일이야. 근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운명을 만들었을까요? 한참 후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거 알았어요? 아니,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누가 날 낳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궁금했어요. 내 부모는 누굴까?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이 오래된 사진 하나를 주셨어요. 젊은 남녀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내 부모일 거라고. 그 사진. 네. 오늘 당신 아내가 보여준 그 사진이에요. 전 평생 그 사진을 간직했어요.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서윤은 흐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 아버지였어요. 전 평생 원망했어요. 날 버린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운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 서윤아, 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서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아무것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응,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남매라면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모래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해는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지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지민, 배가 불러있던 지민, 행복해 보이던 지민. 미안하다, 지민아. 강호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을 찾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을게. 강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딸을 만날 준비를. 하지만 강호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것을, 아들과 딸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무너졌다는 것을.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 병가를 냈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노크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김서윤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강호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못해 나타났습니다. 며칠간 씻지 않은 얼굴이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앉아라. 강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알고 있구나.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했어? 내 아내. 상관없어요. 도연아. 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말했습니다. 앉아.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태어나기 전 일이야. 난 한 여자를 사랑했어. 장지민이라는 여자였지.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민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 우리 집안에서 받아들일 리 없었지. 그래도 난 그녀를 사랑했어.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민이 임신했어. 너희 할아버지가 알았을 때 난 선택을 강요받았어. 지민을 버리고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그래서 버렸군요. 그래. 난 비겁했어. 집안을 선택했어.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보육원에 맡겼어. 난 멀리서 지켜만 봤어. 다가가지 못했어.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김서윤이에요? 그래. 확실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강호와 서윤의 DNA를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비서가 서윤이가 쓴 물건을 구해왔어. 컵, 빗, 검사할 수 있는 것들. 도연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일치. 부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진작 찾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책임지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전 서윤을 사랑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남매니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강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뭐요? 사실 이상한 점이 있어.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강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 무슨 소리예요? 지민이 아이를 낳은 날짜랑 서윤이가 보육원에 온 날짜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어. 기록 오류일 수도 있고. 강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연은 차를 몰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자랐다는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당시 원장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신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김서윤이요? 기억하죠. 예쁜 아이였어요. 혹시 서윤이가 온 날짜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봄날이었어요. 벚꽃 필 때. 정확한 날짜는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달력을 보았습니다. 4월 15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도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육원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출산한 날짜는 3월 10일이었습니다. 혹시 아이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머니요? 글쎄요. 그날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남자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자요? 네. 젊은 남자였어요. 정장 입고 왔었죠. 아이를 안겨주고는 금방 가버렸어요. 그 남자 얼굴 기억하세요? 흐릿하긴 한데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원장은 잠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이 손에 팔찌가 있었거든요. 금팔찌였어요.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무슨 이름이요? 지훈이. 김지훈.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김지훈. 김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김서윤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그건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팔찌는 나중에 발견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김지훈. 그럼 서윤은 누구일까요? 정말 지민의 딸이 맞을까요? 혹시 그 팔찌 아직 있어요? 보육원 폐쇄할 때 다 보관했을 텐데. 시청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곧바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보육원 보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옷가지, 장난감,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찌를 들었습니다.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지훈, 2024.3, 10. 날짜가 지민의 출산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진짜 지민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김서윤은 누구일까요? 도연은 다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시기에 다른 아이도 왔었나요? 글쎄요. 기록을 봐야 알 텐데요.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해요. 원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즈음에 한 아이가 더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금방 입양됐어요. 언제요? 한 달쯤 후였나? 젊은 부부가 데려갔어요. 도연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김지윤이 입양된 거라면, 그리고 김서윤이 나중에 온 아이라면, 원장님, 혹시 서윤이 온 날짜 정말 확실해요? 네. 4월 15일 맞아요. 그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서윤은 지민의 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하지만 이게 정말 서윤의 DNA일까요? 샘플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도연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서윤을 만나서 정확한 샘플을 채취해서 다시 검사해야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서윤이 지민의 딸이 아니라면, 만약 모든 게 오해였다면 그들은 남매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한도연입니다. 서윤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서윤의 남편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요? 이복 여동생 보러 오셨어요? 도연은 참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윤 씨한테 직접 해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데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서윤의 남편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요? 당신이랑 제 아내 사이에 무슨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요? 남매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서윤 씨도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때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서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여기 와요? 서윤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남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까지 했잖아요. 그 검사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제가 보육원 원장을 만나고 왔어요. 날짜가 안 맞아요. 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제 아버지 애인이 아이를 낳은 날짜랑 서윤 씨가 보육원에 온 날짜가 한 달이나 차이 나요.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윤 씨가 제 아버지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윤의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DNA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99.9% 일치라고. 그 샘플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다시 검사해야 해요. 제대로 된 샘플로. 도연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다시 검사해요. 제대로 된 검사를.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발이요. 우리 확실히 해요. 그래야 마음 편할 거예요. 당신도 나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검사할게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전문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실수의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기관에서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연과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강호 씨와 김서윤 씨의 부녀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치율 0.001%. 부녀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움켜잡았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네. 이번에는 직접 혈액 샘플로 했고 2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도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하게 잡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남매가 아니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근데 처음 검사는 왜 일치했던 거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검사는 간접 샘플로 했죠? 컵이나 빛 같은 것으로. 그런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DNA가 섞였거나 샘플 자체가 잘못 채취됐을 수 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비서가 샘플을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강호 씨의 딸은 아니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도연과 서윤은 검사기관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연 씨,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도연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처럼, 도서관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날처럼 서윤은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하지만 우리 각자 결혼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당신도 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었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게 많아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난 기다릴게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호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재검사했어요. 서윤은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처음 검사가 잘못됐어요. 샘플 오염이었어요. 도연은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강호는 서류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민의 딸은 어디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마 입양됐을 거예요. 보육원 원장 말로는 한 달 후에 입양된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찾아야겠다. 진짜 딸을. 그건 아버지가 하세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도연아, 전 서윤과 함께 할 거예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아내도 원하는 일이에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전 더 이상 아버지가 정한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강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윤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재벌 딸 아니라고 나버려요?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죠. 인정해요. 근데 그래서 뭐? 당신도 한도연 좋아하면서 나랑 결혼했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그러니 끝내요. 서로를 위해서. 남편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어차피 당신한테 얻을 것도 없으니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것에 서윤의 남편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간단히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서윤은 조용히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오가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그때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앉던 그 벤치였습니다. 나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새긴 이름들이었습니다. 도연 씨, 응, 우리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이라기보다 선택인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지. 힘든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후회 없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전혀. 두 사람은 조용히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떠나 독립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윤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입양아, 미혼모,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였습니다. 주말이면 만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호가 도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강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잘 지내냐? 네. 아버지는요? 나도 그럭저럭. 강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의 진짜 딸을 찾았다. 도연은 놀라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김지훈.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어. 만나셨어요?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멀리서 봤을 뿐이야. 행복해 보이더라. 그걸로 됐어. 왜 안 만나세요? 괜히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이미 그 아이에겐 부모가 있어.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망쳤어. 더 이상 누구의 인생도 망치고 싶지 않아.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후회하세요? 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지민을 버린 것, 딸을 찾지 않은 것, 너한테 강요했던 모든 것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지민 어머니한테. 그 사람 이미 세상 떠났어. 10년 전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행복해라. 서윤이랑. 내가 못한 것, 너는 해라. 강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호가 진짜 딸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지민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서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네요. 강호 씨, 그래.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야. 우린 그러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 후 도연과 서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호도 왔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고통을 줬다. 미안하다. 서윤은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강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강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연과 서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모래가 발밑에서 부드러웠습니다. 행복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희망은 있다는 것을. 서윤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때로는 진실이 잔인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자유를 줍니다. 거짓 속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